박지현 소장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게 방에서 시작한 건축 이야기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의 어떤 물리적 환경을 뭐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방에 가진 어떤 관계성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했던 작업을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거 3가지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이제 학교 뭐 건축학과는 워낙 이제 야간 작업도 많이 해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많이 했었고 동업을 이제 하게 됐고 사무실을 구하는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무실 겸 이제 집을 같이 구하게 이제 됐어요. 저는 그때 마침 이제 이사를 했어야 했고 조장님 이제 서울 본가에서 살다가 독립을 해야 됐는데 사무실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제 머리를 이제 둘이 맞대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럼 사무실에 살면 되겠다. 그럼 집값도 해결되고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옥을 한 6년 전쯤에 이제 그 서촌의 그 토속촌이라는 유명한 삼계탕집 뒤에 있는 한옥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월 150만 원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내던 월세나 이런 걸 합치니까 그 어중간한 사무실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둘이 사무실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무실 이제 구해서 간단하게 제사도 지내고 한옥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것도 이제 돌려보자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한옥인데 이쪽에 좁은 골목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작은 마당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회사고 여기 이제 방 2개가 있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방이었어요. 근데 뭐 집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게 방 자체는 작았지만 문을 열면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그 업무 시간 외에 그 회사 공간이 어쨌든 저희한테는 거실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임대를 해서 살 때는 평일 시간에는 주거 점거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24시간 쓰는 집 겸 24시간 쓰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 없이 풀 가동해서 건축 설계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저희는 어떤 그 목적으로 기생해서 산다 해가지고 이런 사무실 기생충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가끔 에어비앤비를 했어요. 그 에어비앤비라고 앱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거주하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돈을 내고 가는 서비스인데 이제 한옥에 살다 보니까 이게 올리니까 매력도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약을 해서 오더라고요. 이게 투잡을 사실 뛰는 것처럼 이제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를 해서 방을 하나를 내어주니까 방 하나가 이제 없어지니까 둘이 같이 잤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릴 때 할머니 집을 가보고 그 이후에 이런 처마가 있는 한식 구조의 집을 살아본 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처음이었는데 한국의 건축이 왜 처마가 발달했는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름에는 해 고도가 높고 겨울에는 해 고도가 낮아서 한옥에 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게 여름에는 안에 있을 때 이게 기계 에너지를 틀지 않아도 아침에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 않아도 낮 시간에 오전 낮 시간에 해가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창 주변에서 사는 그 거주의 그 환경이 저는 되게 사람에게 친환경적인 행복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건축하는데 되게 큰 그 뭔가 영감을 많이 줬던 그때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을 좀 넘게 3년 반 정도를 여기서 살았고 그 사무실 요원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존 한옥에서 좀 너무 이제 가득 찬 이제 밀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건축주분이 계셨고 그 의뢰 건물의 유형이 1층에는 이제 작은 상가가 있고 2층은 각자 사는 세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이제 설계 의뢰를 하셨는데 건축주분이 이렇게 있고 이 입주자분들이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입주자가 정해졌던 건 아닌데 친한 친구가 건축을 한다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나 거기 들어가 살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축주분들도 그래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끼리 사는 것보다 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살면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쪽에 이제 그 아내분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희랑도 좀 친구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럼 1층을 좀 사무실을 건축회사로 좀 임대를 줘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굉장히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건물에 공식 인스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건축 중간에 입주자분께서 입주자들이 다 정해졌다 해서 이렇게 올렸고 저희가 이제 201호 1층, 2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제 빈 공간의 임대 목적 공간이라 가지고 사실 뭐 수도 배치랑 전기 배치 정도만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입주자가 이제 되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제 공사 중에 저희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묻어서 공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제 해서 급하게 이제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를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무실 안에 방 2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문을 열면 사무실에 탕비실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사무실인데 이렇게 지금 3년 조금 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가 퇴근을 하면은 여기 문을 닫고 이제 쏙쏙 들어가 버리고 아침 출근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쪽에서 나가고 직원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출근하고 저희가 그 6년을 동거를 그래서 같이 했는데 이 동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24시간을 붙어서 지냈어요. 건축 설계를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방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서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지금 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둘이 계속 같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지금 1층 회의실로 쓰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건물 관리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일과 집을 이제 병행을 하면서 했던 주택 프로젝트 3개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입주해 있는 건물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항상 설명할 때 남자셋, 여자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즐겨 시청하던 시트콤이었거든요. 청춘 시트콤. 근데 그 어릴 때 그 시트콤을 보면서 이게 대학생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되게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사는구나. 너무 행복한 삶이겠다. 이런 로망 같은 게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좀 다가구 주택이 가진 한계를 이런 식으로 좀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다가구 주택에 많이 살았었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뭐 요즘에는 거주 이제 임대 기간이 대부분 짧게 많이 이주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웃과의 교류가 없다고 보고 사실 아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막연하게 이런 복도식 그 원룸에 살 때 제가 가지던 좀 공포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옆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끔씩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불안한 뉴스들 보면은 내 이웃들은 괜찮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이제 다행히 처음부터 이웃들이 다 친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건물이 이제 따라오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친해서 교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 가지는 제일 큰 한계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편적이라는 공간이라는 게 그 정의 내리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룸이 개발되는 게 누가 들어와도 적당하게 지낼 만한 보편적인 그냥 거주 환경인데 이제 거주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각자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공간보다는 주방 생활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방을 좀 아일랜드로 해서 친구들 놀러 오면 같이 음식도 해서 즐기면서 하고 싶어. 테라스를 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각자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집이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건축이 완성이 돼서 지금 이쪽이 이제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여기가 이제 취미가 많은 누나가 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는 남자분이 살고 있고 이쪽이 이제 건축주분 여기가 이제 패션 회사에 이제 기획 관련된 거를 이제 하는 건축주분이 살고 있고 그래서 총 5가구가 이 건물에 같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최초의 저희 의도는 저희가 항상 이런 건축 공간 계획을 할 때 이제 공간의 점유율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로 쓰면 이제 9 to 6가 되고 그 나머지 공간이 이제 비어 있고 그리고 주거로만 쓰면은 오전 시간에 출근을 하고 낮 시간은 계속 비어 있고 그것들을 서로 이제 같이 좀 사용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1층을 처음에는 이제 회사 1층을 저희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공용 라운지처럼 쓰고 뭐 같이 책도 읽고 가끔 이제 주민 회의도 하고 이런 지금 목적으로 이제 서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각 집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3층 분이 여기 치미 누나 분이 다 두루두루 친한 분이고 여기가 이제 복덕방 같은 집이라 가지고 이 나머지 세대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러 여기 많이 모이는 집이라 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대신 뭐 아일랜드 주방이랑 좀 거실을 좀 넓게 해주고 건축주분이 조금 전세비를 좀 파격적으로 좀 싸게 해주고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미리 얽혀가지고 이렇게 각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물론 많은 건축가분들이 각자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는 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동네에 이런 유형의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주택들을 많이 살아봤는데 그런 집들에서 살 때 이런 것들을 좀 왜 이렇게 했지?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좀 이걸 나중에 극복을 나는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환영받는 입구였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 마치고 학생 때 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입구가 너무 나를 환영해주지 않았었어요. 그 기존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은. 그래서 특히 저가 불편했던 거는 특히 주차 구획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정말 저는 최악이었고 왜냐면 이게
그 어두운 시간대 그 주차장을 보면은 굉장히 그 깊이감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그 어둠이 있고, 도로에서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싫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애착감을 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설계를 할 때는 좁지만 작은 나무들도 있고, 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재료들도 반겨주고, 빛도 이게 입구구나라는 감정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다 같이 이제 모여 사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이거 3층에 이제 치미 누나가 이거를 뭐 어디 클래스에서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빠질 수가 없어서 여기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 손잡이가 저희 건물 모양을 딴 손잡이거든요. 손잡이에다가 이제 이런 걸 씌워가지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들어오는 기분이 우리를 반겨주는 집이구나, 이런 감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벽돌 이제 재료를 쓰는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지금 뭐 서울의 도시에서 이런 다가구주택의 제일 큰 주요 이제 재료들은 이제 벽돌이지만, 벽돌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현대 건축에서는 벽돌이 예전에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었는데, 요즘엔 벽돌로 쌓아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포항 지진 이후에 한국의 내진 설계 기준이 바뀌어서 1층 이상 건축물은 벽돌로 지을 수 없도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벽돌 건축들은 안쪽에 주요 구조적인 콘크리트가 있고 밖에 이제 벽돌을 쌓기 때문에, 벽돌은 말 그대로 이제 장식재로 이제 현대 도시에서는 전환이 됐는데, 사실 저희 고민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벽돌이 그럼 진짜 장식재처럼 보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옛날처럼 쌓아서 만든 그 감각을 주는 게 좋을까? 저희는 벽돌이 주는 감수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쌓아서 만드는 재료들은 창 주변에서 그 쌓는 것들 재료의 가장 큰 한계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는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 건축이 이제 발달되면서 아치라는 것도 발달이 되고 인방이 발달이 되고, 창 주변에서 재료의 그 감수성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창의 깊이라든지 이런 쌓기 방식, 인방에서의 재료들이 어떻게 걸려있는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테라스에 저랑 사진 찍으려면 거리와 만난 식물들이 좀 있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사무실이랑 이제 건물 여백 곳곳에다가 이런 식물들을 만들고, 다 같이 이제 이게 식물의 날인가요? 식목일에 입주자 모임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다 같이 식물 가꾸기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거리를 면해서 완전히 이제 막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 적당하게 이제 대지 경계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걸을 때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얘기들은 뭐 저런 걸 가지고 했고, 내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각자에게 맞는 집을 이제 만들기 위한, 다 같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위에 집 아래 집이다 보니까 만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참 즐겁고, 이렇게 늘 만나지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가끔 오가 쓰레기 버리고 나가면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런 게 참 즐겁고 건강한 주거 방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이제 301호 이제 취미 누나가 여기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 현관에 들어가면 이제 푸켓 테라스가 있어서 외부에 본인이 식물 같은 걸 지금은 이끼 정원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걸 좀 키우면서 살고 계시고, 바로 옆에 이제 도시라 보니까 이제 인접 건물들이 있어서 채광을 받으면서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야외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 좀 주요한 설계 목적이었고, 이쪽이 그래서 아일랜드 주방이 있고, 앞쪽에 본인이 만든 이렇게 원목 테이블 두고 여기서 맨날 이제 술을 드세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침실에서 보면은 이제 야외 그 아까 테라스를 통해서 이제 거실이 이렇게 서로 관통이 돼서 집이 좀 깊이 있더라도 좀 밝고 채광이 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캠핑하시는 형인데 이분은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제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짐도 다 캠핑 장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거실도 보면은 캠핑 테이블이나 이런 거 있다가 그냥 접어서 그냥 캠핑하러 가시더라고요. 최소한의 진짜 그 주거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사시고 이쪽이 이제 건축주분 세대인데 건축주분이 이제 테라스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패션이나 이런 인테리어 관심도 많으셨던 분이라 가지고 되게 예쁘게 하고 사시고 여기가 침실이고 이쪽이 이제 테라스. 이분들은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게 집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뭐 런던, 유럽 그쪽 영국 쪽에서 좀 사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그 스튜디오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같은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집 같은 건 뭘까? 본인들이 집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닥이 바닥재고 벽이 벽재고 천장이 뭔가 천장재고 이렇게 각 부위별로 쓰는 재료가 너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자기들은 집 같은 인상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마감재를 이제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벽이랑 지금 바닥이랑 그 천장을 이렇게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를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그 남자분의 이제 음악 작업이고 이쪽이 이제 주요 거실이고 이게 저희 사무실 1층이에요. 공용 라운지 겸 이제 주민 그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고 식목일 같은데 이제 다 같이 짜장면 같은 거 시켜먹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저희 사무실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이제 총 8개 자리가 나오는 업무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계단실인데 두 번째 집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완성한 집인데 이분들도 이제 일이랑 취미를 집에서 조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가가묘묘라는 책을 썼는데 저희한테 이제 설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고양이를 이제 반려동물로 같이 키우는 건축주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거주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반려동물이 고양이가 되게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럼 고양이랑 같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책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르꼬르비제라는 이제 건축가, 이제 근대 건축의 아버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제 개발하신 분이 이런 인간의 이제 스케일의 척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황금 비율에 따라서 저는 이제 고양이의 비율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고양이 치수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런 스터디를 한번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고양이 2마리, 최근에 이제 강아지 1마리를 입양해서 그 총 이제 세 분의 반려동물과 그리고 이제 부부 때 이제 아내분은 저희랑 설계를 할 때 조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경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본인 집의 조경 설계부터 관여를 같이 저희랑 협업을 했었고, 남편분은 이제 광고 쪽 일을 하셨는데 조금 출퇴근이 좀 자유로우신 분이어서 3층을 이제 스튜디오로 쓰는, 지금 이게 1층인데 이쪽으로 이제 계단 올라오면 여기 화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피자도 굽고 뭐 요리를 많이 하시고, 이쪽이 이제 아내분의 정원이 되고 여기 이제 집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그 동천동이라고 용인에 있는 이제 택지 개발된 지구인데
저희도 이제 옆에 이 땅이랑 유사하게 대부분 이제 보강통벽이라는 걸로 이제 단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이제 이 단차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조금 보호받는 정원을 만드는 집을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주차장이 되고, 이쪽이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서 버튼을 초인종으로 누르면 안쪽에서 딸깍하고 이제 열어주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가 입구 현관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 1층은 이제 그 적산목이라는 그 목재고, 여기는 이제 금속으로 된 지붕용 골간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정원이고, 이 지하에 주차장 때문에 토심이 두껍게 나오질 않아서 조금 이제 뿌리가 있는 식물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흙을 좀 더 이렇게 쌓아가지고 조경을 했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거주하시는 이제 공간이고, 저희가 이 집 이름이 묘각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각도가 존재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땅 모양이 그 네모 반듯하지 않고 예각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네모 반듯하게 짓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각형이 처음으로 90도에서 이제 모든 모서리들이 둔각으로 바뀌는 첫 번째 도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다 회유하면서 다녔으면 좋겠고, 고양이들도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오각형의 집을 좀 설계를 하게 됐어요. 집은 각 층당 15평이라서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층별로 이제 쓰는데, 고양이는 아무래도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건축주분이랑 이제 준공 후에도 몇 번 만났었는데 책 때문에, 이 2층이 이제 건축주분들의 주요 이제 숙소 공간이고, 이 둘이가 이제 성격이 많이 달라가지고 이 친구는 주로 1층에 내려와 있고 얘는 주로 3층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마주치긴 하는데 주요 이제 활동 공간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각자의 공간을 이제 지켜주고, 이게 이제 좁고 높은 집들에서 고양이가 좀 적당한 이유도 이제 고양이 수직 이동이 조금 더 강아지에 비해서 훨씬 활동 간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장에 그 유리 선반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게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되게 자주 가 있고, 그리고 이게 2층인데 2층 올라오면 이제 욕조 공간과 이제 변기실, 그리고 작은 이제 거실과 부부 침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고양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세요. 털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서로 보호받으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드레스룸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이유가 이제 쟤네들이 이제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털 날리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이쪽은 아예 고양이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해놓기 뭐 이제 3층으로 올라오면은 스튜디오인데, 이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고양이 눈높이에 맞는 창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이제 발 밑에 있죠. 고양이는 올라가다가 거기서 앉아서 이제 바깥 구경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하늘에 천창이 있어가지고 빛도 비춰주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 이제 작업 공간 겸 작은 여기도 야외 공간이 있어서 채광이랑 이제 야외 공간 활용이 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인이 전원주택으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난개발이 심해가지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창 바깥 넘어보면은 별로 그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지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제 계획을 할 때 앉았을 때 이런 산 능선만 보이도록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면서 설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제가 물어봤는데, 고양이들이 여기 와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당,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때는 외부에 나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마당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내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행복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하덕 얘기 드렸는데 이 건축주 남자분이 이걸 직접 만드신 하덕인데 제가 처음에 일과 취미가 같이 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남편분은 이런 그 공부로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완성도 있고 잘 만드셔가지고 이런 화덕 만드시고 가구도 그 주차장 그쪽에 작업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두고 쓰시더라고요. 이 최근에 이제 식구가 된 알로하라는 강아지고 이거는 이제 고양이 셋이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남편분이 이 포도나무를 키우신다고 이걸 이제 만들어서 그 포도가 되게 잘 자라서 저번에 가니까 한번 주시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되게 마당을 잘 쓰면서 살고 저희가 1층에 이게 고양이가 다닐 수 있는 그 화장실 문 밑에다 고양이 문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문이 있었는데 이게 고양이가 무거웠는지 이게 머리로 밀고 다니다가 머리가 아팠는지 점점 안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떼놓고 쓰시더라고요. 네. 그 프로젝트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무와 고양이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쌍문동은 좀 친숙한, 많이 들어보신 동네일 거예요. 서울에서도. 이게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 아저씨 집인 배경이기도 하고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나왔죠. 쌍문동이 이런 영화나 뭔가 이런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작업물의 바탕 배경이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억 같은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런 동네라든지 오래된 주택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대상지도 쌍문동에 있는 어느 오래된 주거 지역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단층 주택인데 좀 특이점은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이 주택이 지어졌을 때 같이 심어진 감나무래요. 근데 저 주택이 60년대 말에 지어졌으니까 감나무가 저희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 주택에서 마당에서 뭐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수확철이 되면은 감이 막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동네 분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은근한 경사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어르신들이 여기 가시다가 저희 그 대문 앞에 있는 계단에 잠깐 앉아서 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여기 건축주분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무와 집과 마을이 풍기는 이런 은은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 주택을 매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것이냐 혹은 이런 쓸모 있는 것들을 보존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할 것이냐를 이제 상담 초기에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다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이용해서 증축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었던 프로젝트예요. 저희 회사 초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존에 원래 있던 그 부엌의 평면인데 여기가 이제 감나무가 있고 이쪽이 이제 아마 불법으로 확장된 창고일 거예요. 이쪽에 대문이 있고 특이사항은 이 대문과 창고의 이 정도가 도로로 침범을 해 있던 거죠. 설계 초기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창고로
이 창고를 개조해서 이 건축주분이 서점을 만들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서점으로 바꾸자. 그래서 되게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현황 측량을 해봤는데 이만큼을 잘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바뀐 평면인데 서점을 이제 집에 붙여서 아주 최소한의 면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이 된 이유는 이제 건폐율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서점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 나무가 철거가 되지 않는 그런 행운이 있었죠. 평면은 이제 전형적인 옛날 주택의 모습인데 가운데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 양쪽에 큰 방, 작은 방, 그리고 보일러실과 연결된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 창이 있긴 한데 이 너머는 그 뒷집의 마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창을 못 쓰고 계시는 거죠. 평상시에도 이제 닫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거는 이 환기, 통풍, 이게 일방향으로밖에 바람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내부가 굉장히 좀 축축하고 곰팡이도 많이 끼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공간의 구성은 좀 유연하지가 못해서 이제 새로 입주하는 이 새로운 구성원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공간의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철거 영역이에요.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사실 집이 거의 새로 태어나죠. 네, 이 집의 바운더리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철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 나무는 꼭 지키자라는 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던 불변의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내부 공간을 좀 상상하실 수 있는 사진을 좀 찾다가 이거는 그때 건축주분이랑 같이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던 사진인데 여기서 좀 다양한 작업을 했었어요, 같이. 시트지로 이제 마감된 이 부분이 주방이고 이쪽이 이제 화장실. 그러니까 좀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인 거죠. 그럼에도 이 대상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감나무의 존재였는데 감나무가 되게 공공적인 역할도 해주고 저희 마당에서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해주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의 어디에서든 이 나무의 존재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인 이 고양이들이 이 나무에 몰려드는 새를 구경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인데 보시면 마당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만큼 도로는 넓어져서 주민분들은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안에 현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밖에서 벗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주택에서 현관을 안에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밖에 유지를 할 것이냐. 근데 워낙 협소한 주택이다 보니까 이 현관이라는 존재가 실내로 편입됐을 때 이게 많은 부분이 양보가 되고 포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그냥 평소 예전처럼 신발을 밖에서 벗는 건 어떠냐, 흔쾌히 그러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보일러실만한 공간을 이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이 내벽들을 다 철거해서 좀 유연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층은 어떻게 보면은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사용이 되고 2층은 기존에 이 지붕이었던 게 철거가 되고 이제 평지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부의 침실 그리고 고양이 털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드레스룸 가장 중요한
이 나무를 이제 침범하지 않는, 양보하는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곡선으로 파여 있는 이유가 이 나무가 자라면서 뻗는 이 풀의 반경만큼 양보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재산을 양보를 한 거죠, 자연한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고양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쪽에 새들이 더 높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새들을 볼 수 있는 관람석이 생긴 거죠. 이렇게 기존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철거를 하고, 그럼에도 이 나무는 끝까지 살려내려는 의지, 그리고 이제 구조 치환을 한 거죠. 이제 기존에는 조족의 구조였는데 이제 새로 2층으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1층 부분은 철골로 보강을 했고요. 2층은 가벼운 목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바뀐 모습이, 지금 나무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겨울이어가지고 지금 잘 살아있고요. 이쪽은 서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모양은 계단실인데, 서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집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실에 큰 책장을 만들자. 그래서 계단실 겸 이제 서고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사실 계단실로 한 가지 역할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고의 역할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24시간은 아니죠. 밤을 제외하고 이제 낮 시간에 은은한 천창을 통해서 은은한 채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이게 천창이 있고 이 빛을 이제 퍼지게 만들어주는 가림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늘 은은하게 밝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그냥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한 형태는 아니고 그런 기능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 감나무는 이런 식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는 방식. 근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상상했던 거는 그냥 손을 뻗어서 쉽게 감나무를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층에 테라스가 생긴 거죠. 공사 과정 중의 사진인데, 이렇게 목 구조를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서 잎의 반경을 이제 나무에게 양보를 하는 거죠. 바로 나가서 바로 감을 따기, 거의 1초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 일부분을 이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근데 마침 공사가 겨울이 껴있어서 이 나무에 계속 잎이 맺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당분간은 계속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나무 잎들이 조금씩 맺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잎이 생기더니 공사가 끝날 때쯤은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일부 했기 때문에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무가 꽤 많이 살아난 모습, 최근의 모습인데, 나무가 점점 자라났죠. 다음으로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나왔던 사진인데, 이 친구들이 다른 주거 영역, 다가구라든지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 마당을 점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은 작게나마라도 마당이 있기 때문에 잘만 케어를 한다면 마당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마당에 있다가 애가 혹시라도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담장이라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한 요소예요, 반려묘를 키울 때. 그래서 이 담장의 높이를 어떻게 고양이가 점프해서 못 나가게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주요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점프를 못하고 대신에 이 텐마루에 앉아서는 밖을 볼 수 있는 이 담장의 높이가 굉장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텐마루를 실내까지 확장해서 고양이들도 쓰고 이제 사람들도 앉아서 쓰는 벤치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이게 지어진 후의 모습인데 텐마루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벤치인데 이게 이 앞에 있는 텐마루랑 연결이 돼 있어서 날이 좋으면 그냥 열어놓고 대청마루의 기능처럼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나오는데 이 대문이 기존에는 이제 솔리드하게 막혀있는 대문이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는 그런 걸 좀 더 편하게 구경하게 해주자 해서 이 대문에 보면 촘촘한 난간살이 있는데 아까 묘각형 주택의 난간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뭐 길고양이나 도시에 사는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내가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 서점은 이 건물하고 집하고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이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과의 소통이 단절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직접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시야가 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가끔 이 창턱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면서 그게 될까? 했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고양이가 이제 틈만 나면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 자주 내려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 서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창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고양이가 좋아하는 이런 작은 공간들 프로젝트를 할 때 의도는 하지 말자. 근데 워낙 집이 협소하니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공간들을 고양이가 좋아할 거다. 실제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쪼개진 계단참에서 누워서 잠을 자거나 이런 구석구석에 이제 숨어서 이제 약간 휴식을 취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람은 조금 더 기능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 주택이 일방향으로 바람이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4마리나 같이 지내려면 이 바람이 늘 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방에 있던 창문이 이 창문인데 저희 집을 일부 공간을 야외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후정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이거를 왜 창을 못 만드냐? 그 이유는 이 뒷집의 마당이기 때문에 서로 시선이 통해요. 그래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게라도 후정을 만들자. 이게 아까 그 주방이 있던 벽면이고 이게 그 창문인데, 여기는 뒷집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불투명 유리로 막았고, 이제 공사 중간의 모습인데 원래는 여기를 다 그냥 마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배관들도 이제 튀어나와 있고, 근데 이제 공사 중간에 현장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보시더니 그대로 노출을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는 주방이었던 곳이고 그 기억이 본인이 생활을 하면서도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후정인데 기존의 주방 타일 흔적, 뭐 배관, 창턱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 주방 쪽과 이 마당 쪽 창문을 통해서 환기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바람의 길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아까 묘각형 주택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의 주방은
뭐 아예 수납을 100%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리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식 주방으로 하되 이렇게 내부에 창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요리를 할 때는 닫고 음식을 낼 때는 이 창을 열어서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주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방을 위한 에어컨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양이 털이 날리지 않는 그 완전 독립적인 환경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 건축주분의 취향들이 계속 등장이 돼요. 이것도 이제 기존 주택이 가지고 있던 타일인데 사실 이런 타일은 지금 구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조금 남겨두면 재밌겠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예전 벽과 이제 새로운 벽을 이어주는 이런 시멘트 벽돌도 원래는 마감 예정이었으나 이게 서점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개개인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이분을 위한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은 서점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동그랗게 튀어나온 공간은 이 계단실과 이제 서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인데 이제 계단실의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보관할 수 있게끔 했고 그 은은한 채광이 이 가림막을 통해서 늘 이렇게 채광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